네, 어서오세요. 약드래그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질내에 유산균이 산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미생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부분은 다 장입니다. 장. 대장, 소장, 이 장이죠. 장내 가장 많은 유산균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다양한 종이 좀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살고 있는 부분이 이 부강 미생물, 굉장히 종류가 많겠고요. 다음이 바로 이제 질내입니다. 질내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고 다양한 종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파란색 부분 보시면 락토바실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균입니다. 많이 먹죠. 락토균. 이 균이 이제 여기 왼쪽은 폐경전이고요. 이제 젊은 여성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미생물 군집의 분포가 되겠고, 오른쪽은 이제 폐경이 된 여성의 미생물 군집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딱 봐도 이 파란색 부분, 그러니까 이제 폐경 전에 여성에게서는 굉장히 높은 분포를 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대략 한 60% 정도 굉장히 우점종을 나타내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80%, 90% 이상 이 락토바실러스, 그러니까 유산균이 분포하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폐경이 되면 굉장히 좀 다양한 미생물군들이 종이 많아집니다. 유산균이 좀 적어지고 굉장히 다양한 잡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장에서는 좀 이게 다양성이 많아야 높아야 좀 좋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질내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유산균이 좀 많이 분포하는 것을 좀 건강한 미생물 군집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질내의 정상 pH는 한 3.8에서 4.5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산성이죠. 근데 이제 이런 환경이 유산균, 아까 말씀드린 그 락토바실루스가 굉장히 서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 pH 범위에서는 아까 유산균이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점종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해서 이제 다른 어떤 병원균들 약산성 환경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살죠. 하지만 이제 폐경이 되거나 pH가 높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균이 pH에서는 살기가 힘들지만 pH가 높아지면 유산균은 살기 좋지 않은 환경이 되고, 그 대신에 병원균은 살기 좋은, 유해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폐경이 된 분들이 이제 보통 방광염이나 이런 요도염, 이런 감염성 질환에 걸려서 항생제 처방이나 염증약이나 이런 약들을 많이 드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빈번해집니다. 폐경이 가까워지시면 방광염 같은 증상으로 특히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피곤했거나 이런 면역력이 떨어진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방광염이 굉장히 좀 자주 발생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유산균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방어를 좀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내 환경에서 폐경 이후에 방어를 해주는 이 유산균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다양한 균들이 서식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제 병원균도 분명히 있겠죠. 폐경 이후에 유산균이 적어지고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방광염이나 요도염 같은 그런 증상이 자주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약들과 질정들,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바지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도 약국에서 일을 하지만 없는 것 같아요. 수입이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한 10년 전, 그 이전에는 저도 이제 판매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비타민C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질정도 있습니다. 이 비타민C 질정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그 pH, 비타민C가 그런 pH를 약산성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약산성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유산균이 좀 잘 살게, 그리고 이제 유해균이 잘 살지 못하게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정도 요즘도 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질정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산균을 장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성용 유산균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유산균들은 이제 우리가 장에 정착을 하면 균들이 질내로 이동을 함으로써 질내 환경을 좀 좋게 한다, 방어력을 키운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먹고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먹는 유산균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질정으로 넣어주는 유산균 제품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노프로라는 질정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유산균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질내 건조나 여러가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지만, 어쨌든 이 유산균을 질정으로 넣어줌으로써 방어력을 좀 키우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성분들 방광염이나 요도염 같은 질내 어떤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 처방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은 못 사시고요. 전문 의약품이라 처방을 받아야지만 사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이런 질정 같은 경우는 이제 질내 어떤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그 질내 감염이 있었을 때 이 유산균 질정만 넣어줌으로써 단독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좀 있고요. 치료를 할 때 같이 써주면 그 치료 효과가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예방 목적으로 사용해도 또 좋은 효과를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질 세정을 목적으로 이런 제품들 많이 쓰시죠. 이제 하지만 이런 제품들을 너무 자주 쓰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지노베타딘 유명하죠. 여기 이제 성분이 포비돈입니다. 이 소독약입니다. 빨간 약. 보통 상처나면 바르는 빨간 약. 이 성분이랑 같은 성분인데 세균을 박테리아를 죽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 제품을 썸으로써 어떤 유해균을 죽이는 그런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뭐 나쁜 유해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질내에 있는 어떤 다양한 유산균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균주를 다 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미생물 환경을 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또 이제 비누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염기성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질내는 약간 좀 약산성 환경이 좋습니다. 근데 비누 같은 걸로 열심히 매일 세정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좀 시간을 두고 사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질내의 어떤 미생물 군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장뿐만 아니라 이 질내에도 굉장히 좀 다양한 미생물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이 미생물 군집이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유산균 우리가 이제 많이 먹죠. 락토바실러스 이 유산균이 굉장히 좀 부점종을 보임으로써 병원균, 유해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좀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적절한 유산균 복용하는 질내 환경을 관리하는 데 또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섭취에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폐경이 가까우셨거나 폐경이 좀 지나셔서 좀 피곤하시면 자주 방광염이나 유도에 염증이 생기셔서 자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심으로써 좀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게 이제 치료제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는데 유산균 먹는다고 해서 뭐 바로 낫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증상이 좀 발생했을 때에는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